집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다주택 포지션은 말고 네. 내 집 마련해야 하는 이제 무주택 포지션과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사나 이주를 고민하시는 1주택 네. 갈아타기 수요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이제 좀 팁을 좀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네. 일단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그리고 이제 매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있는데,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아직도 유효한 그 전략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예전과 같이 당첨이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이제 그 가격의 차익이라든지 좀 그런 건 좀 상당히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좀 적용지역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렇지만 그만큼 당첨 확률도 좀 높아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20, 30평대 집은 가점이 높아야지만 당첨이 됐던 게 이젠 추첨제 비중도 60%까지 높아지니까 내가 원했던 지역에서 신축 물량이 나오면 노크를 해서 당첨이 되면 일단 자금 조달이 좀 매매보다는 단기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장점 때문에 좀 수월하니까 훨씬 좀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는 그 분양 가격이 인근 아파트 신축보다 이제는 높을 가능성도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분양 가격이 타당한지는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을 노렸으면 누구보다 좀 잘 알 것이라고 좀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유효하게 청약을 좀 가져가면서 그 매매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 너무 급할 필요 없이, 조급해할 필요 없이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이런 좀 해소돼야 될 그런 불안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 거쳐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보다 좀 더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 트랙으로 접근해 보심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둔촌주공도 그렇지만은 인기 지역에서는 그 계약률이 이제 좋게 완판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프리미엄이 좀 붙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시장 전체는 뭐 하방 압력이 좀 크다라고는 해도, 그래서 일단 청약이 좀 유효할 것으로 좀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교육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큰 면적을 선호해서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은 직장 위치 때문에 직주 근접을 고려해서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크니까 아무래도 큰 자산을 움직이는데 좀 더 이제 불안한 심리가 크잖아요. 그렇지만 1주택자가 갈아탈 때는 상승장보다는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큽니다. 그 상승장에서 할 때는 거래가 쉽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좀 비싸게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은 되지만 비용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 해봤어요. 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그 알만한 그런 대규모 단지로 해서 그 가정을 하나 예를 들면 2019년 7월 달에 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을 그 당시 시세였던 이제 9억 원에 제가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직장 위치 때문에 제가 잠실 엘스 아파트로 이주를 하려던 계획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상승장 때 그 갈아탔을 때하고 최근에 하락장에 갈아탔을 때의 그런 이제 그 득실을 한번 따져본 건데요. 우선 상승장이었던 2021년 10월 달에 갈아탔을 때, 이때는 이제 9억 원에 취득을 해서 시세였던 19억 원에 그라시움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27억 원의 시세에 이제 달했던 잠실 S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대상주택인 S의 가격이 27억이었고 내 종전주택을 매도했던 양도가액이 19억 원이었으니까 주택가격 차이만 해도 한 8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좀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그라시움을 정리할 때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억 9,600이 나왔고, 이제 중개수수료 0.6%를 적용했을 때 뭐 한 그 여기 보시면은 뭐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S를 취득할 때 그 3.3% 취득세 내서 그 뭐 8,900만 원 나왔고, 중개수수료도 0.6%에서 1,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갔던 돈을 계산해 보니까
11억 3천만 원이 더 웃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을 한다면? 지금 한다면 네. 지금은 이제 시세가 19억 원에서 14억 7천만 원으로 뭐 한 4억 원, 5억 원 정도 내려왔죠. 그래서 거래 금액이 줄어든 만큼 양도소득세도 이제 줄어들었고 중개 수수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옮겨가려고 하는 엘스 아파트가 27억 가던 것이 20억 초반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20억 3천만 원 가격에 살 수가 있었으니까 전체 들어갔던 비용을 계산해 보면 6억 6천만 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장과 비교해 보면 그 나는 내가 했던 행동은 똑같습니다. 있던 걸 팔아서 대상주택으로 갈아탄 건 똑같은데 비용이 한 4억 7천만 원 정도? 예, 뭐 이렇게 한 5억 원 가까이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 갈아탔을 때 좋은 거는 매도 계약서 쓸어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다라는 거 하나밖에는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에 정리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날 갈아탈 때 쓰는 이제 금액도 제일 비싸게 내가 주고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거라서 지금 이제 거래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 매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탈 주택을 하게 되면 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이기 때문에 시장 중립 포지션이라서 네. 가능한 이제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걸 싸게 파는 것만큼 취득할 주택도 그만큼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거니까 떨어진 이제 가격의 낙폭이 그 대상 주택이 더 크게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보면 이 청약 가격이 네. 적절한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네네. 같아요. 보통 네. 그럴 때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이제는 분양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그 뭐 비용도 건자재 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좀 없죠. 네. 분양가 높게 나올 것이고 기존의 그 주택은 그 하방의 압박이 크니까 이제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과연 이 분양 가격이 그 청약 가치가 충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렇게 좀 분석하기는 쉬운 건 아닌데요. 그런 비슷한 세대 규모의 비슷한 입지 조건의 그 연칙은 좀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등락이라든지 좀 한 3개년, 5개년 정도의 그 수치를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예전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강남에 지금 이제 반포에 레미안 뭐 퍼스티지 같은 2단지나 3단지 재건축해서 분양할 때도 그때도 미분양이었고 그리고 삼성동 아이파크도 미분양이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거시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이게 옥석이 안 가려지고 소나기가 내리는 분위기에서는 다 이걸 피하고 싶거든요. 네.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그 가격이 좋다 나쁘다도 보긴 해야겠지만 그 이제 입지 가치는 그 변하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 선호도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이제 프롭테크를 통해서 많이 좀 파악할 수가 있고 하니까 용기 있게 좀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떠나서 여기가 이만큼 사람들의 선호도가 있는 입지인 거냐 아닌 것이냐. 예, 그러니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사실 그 개포 주공 재건축 때도 마찬가지지만 분위기 좋을 때 그게 만약에 일반 분양의 첫 선을 보였으면은 통장이 이제 수만 개가 더 이제 몰렸을 것으로 봤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일단은 입지를 먼저 봐야 될 것이고 가격은 주변의 어떤 아파트 가격의 그 3개년에서 5개년 정도의 변동치를 보고서 벤치마크로 삼을 만한 아파트 단지도 그렇게 좀 미동이 없이 계속 하락이었다. 상승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이제 부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겠죠. 네. 가격이 너무 높게 좀 책정된 건 아니냐. 예. 그게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그 청약을 할 때의 기준은 입지도 좀 봐야 되고 3년에서 5년 정도 가격 추이를 봐서 적정한 선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투트랙 얘기해 주셨잖아요. 청약을 무주택자분들은 청약도 계속 지켜보면서 또 눈여겨보고 있던 지역의 매매 가격도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매매 가격도 역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 2020년 초 가격, 2019년 가격, 뭐 2018년 가격 이 정도면은 그래도
예.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다들 의견을 네. 조금씩 다르세요. 조금씩 다른데 네네. 어떤 기준을 가지면 매매 가격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전체적인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도 한 2018년, 19년 상반기 정도면 좀 타당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적어도 그 자산 가치하고 실물 경기가 좀 따로 놀았던 K자형으로 나왔던 그 직전의 가격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실거래가가 나오고 금매가 좀 소진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낙폭을 보인다. 그리고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금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매입하기도 좀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현재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중이 50%가 채 안 되거든요.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45에서 40 후반인데, 그러면 심플하게 10억 원 정도의 시세인 아파트가 전세 가격은 이제 5억 원이란 얘기인데, 작년 연말부터 거래가 됐던 것은 한 20-30% 빠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7억 원에서 8억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만큼 더 빠질 것인가? 전세 가격도 물론 빠졌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더 빠지면, 물론 이제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한 무릎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이유로 일단 현재보다 한 10% 정도 추가 하락하면 그때는 매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10% 정도는 더 밑으로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맞다라고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4월 네. 달부터 계속 지켜봐야 할 지표들을 몇 가지 골라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거래량의 증가 추이가 지속될 것인지, 거래량, 그리고 네. 그 거래 속성, 네. 거래 속성 이제 직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비중이 높아질 것인지, 그리고 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중이 지금 50%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전세 가격의 안정화가 찾아온다고 하면은 아마 이 전세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네, 전세가율이요. 예, 전세가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이제 지금 주담대는 정책적으로 조금 이제 하단으로 조금 이렇게 더 내려가고는 있는데, 그 이제 기준금리가 진짜 좀 정점이 이제 확실하게 좀 될 것인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이제 하반기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위기가 이대로 커지지 않게 관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터질 것이냐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정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측면, 그리고 정책에서는 이제 더 이상 풀 건 없는데 이제 부양 측면에서 이제 특례가 나온다든가 네. 그 DSR을 푼다든가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좀 진짜 한번 큰 손이 한번 왔다 간다 이런 것도 좀 봐야겠지만, 그게 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는 그 바다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